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엠노의 천규룡 상무라고 합니다. 우선 일단 저희 첼로스퀘어의 세미나에 처음 참석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또 앞에 사업부장님까지 계시니까 더욱더 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금 SCM 구매 SCM 혁신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아무쪼록 요 혁신 사례가 오늘 참석하시는 회사분들이 업무 혁신을 고민할 때 좋은 사례로 활용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아젠다는 SCM 이슈부터 해가지고 디지털 전환 사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사실 삼성 SS가 SCM 전문 회사고 또 컨설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이슈를 터치하는 게 잠깐 부담스럽긴 하지만 퀵하게 짚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험한 SCM 디지털 전환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확실한 시대라고 지금 제목을 적긴 했는데요. 이런 건 다 아신 내용이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국내 탑3 물류 회사 중에 한 회사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결정해서 저희 이제 엠노가 갖고 있는 구매 솔루션 도입을 결정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해외 법인 확산으로 가겠다고 하셨고 또 본사에 구축한 시스템을 이제 또 고도화하겠다는 결정까지 작년에 하셨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고객사하고 미팅을 했더니 올해 경영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본사 고도화는 좀 뒤로 미뤄야 될 것 같고 해외 확산도 제대로 수행 가능할지 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할지에 대한 고민이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그냥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멈출 거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제 상수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보면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또 주요 이제 불확실성 요인들에 대한 영향도를 보고 있는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영향도는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이 되고 있다는 것들은 이미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유연하게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SCM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니까 좀 제가 되게 부담스러운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실 SCM이라는 게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의 특성 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회사에 맞는 SCM을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런 여기 언급되어 있는 Lean SCM, Agile SCM 그거는 선택의 부분인데 여기에 더한 거는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기술까지 접목을 해서 회사에 맞는 SCM을 운영 모델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과거에는 재고 최소화하는 게 미덕이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팬데믹 그다음에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가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충분한 재고는 아니겠지만 적정 재고를 가져가는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군사를 뺀 이제 저스트 인 타임 이 방식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저스트 인 케이스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공급망 구성 및 운영 전략 설문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61%의 기업이 재고를 오히려 늘리고 있고 또한 55%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복수의 공급사를 가져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고객사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결품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서 결품을 줄이기 위한
뭐 수요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재고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있는 케이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은 사실은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디지털 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판매 가격이라든지 구매 가격 이런 최적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강제해왔던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 확보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자동화 부분도 업무 효율성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적어봤는데 사실 많은 4가지 축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그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잘 정리하고 관리하고 있어야만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인사이트 또는 오토메이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밑에 있는 그 커넥트는 업무를 수작업이 아닌 시스템 기반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쌓고 그다음에 통찰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오토메이션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앱노가 갖고 있는 이제 디지털 어프로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맨 하단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솔루션 회사이기 때문에 개발에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위에 AI 기술을 AI 솔루션들을 접목할 수 있는 AI 스튜디오를 갖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저희 각종 솔루션들이 있는데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옵티미제이션, 포캐스팅, 오토메이션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좀 구분하고요. 뒤에서 요 영역을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영역에 해당되는 또 다양한 저희가 솔루션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솔루션을 적용한 실사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클래시피케이션, 옵티미제이션, 포캐스팅 오토메이션 4가지 영역이 있는데 클래시피케이션 영역에는 이제 아이템 마스터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비용 분류 및 스펜드 분석해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옵티미제이션 영역에는 견적 분석 및 추천, 그다음에 부품 원가 추천해서 원가를 최적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솔루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캐스팅 영역에는 뭐 판매량에 대한 수요 예측 또는 판매 가격에 대한 예측, 그다음에 원자재에 대한 가격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오토메이션 영역에는 시황 정보 모니터링, 그다음에 동적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뒷장에서 하나씩 실제 구현 사례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아이템 마스터 라이프 사이클 관리인데요. 그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ERP를 구축하고 또는 MDM을 구축을 해서 아이템 마스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수많은 이제 제품, 반제품, 원자재에 대한 정보들을 아이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신규로 등록을 할 때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아이템인지 아닌지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이템 처분을 할 때 담당자가 일일이 이제 기존에 있는 아이템 정보를 확인해서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을 놓쳐서 이중으로 체번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중으로 재고를 관리한다든지 단가 정보도 이중으로 관리된다든지 하는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AI 기반으로 신규 아이템을 이제 체번을 하려고 할 때 왼쪽에서 보시면 그 AI 그 솔루션을 적용해서 기존에 체번되어 있는 아이템 중에 유사한 아이템이 있는지 중복된 아이템이 있는지를 검색을 하고 그 검색된 정보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유사도 정보를 주면서 추천을 해줘서 그 중복된 아이템이 체번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이거는 신규 아이템을 저희가 체번할 때 얘기고 기존에 이제 이미 다 체번돼 있는 아이템들 가지고도 저희가 상시적으로 그 AI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상시적으로 이제 그 유사도에 대한 부분을 측정을 해서 그 유사도 그러니까 중복된 아이템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니터링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중복된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 중복된 아이템에 대한 그 대체 아이템을 매핑을 해서 중지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그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 뭔가 오류로 분류돼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재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 실제로 자동차 회사에 적용되어 있는 사례인데요. 전체 품목수를 이제 보시고 있고 중간에 보시면 실제로 유사도를 분석한 결과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유사한 아이템들이 실제로 한 1,500건 정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99% 이상 되는 아이템들도 6,000건 이상 존재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존에 체본되어 있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우리가 중복된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지 유사한 그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하단에 보시면은 그 특정 아이템 하이라이트된 아이템에 대해서 그 유사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한 10개 정도의 아이템을 보시면 95% 이상의 그 유사도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아이템들을 클릭을 해서 실제로 왼편에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실제 속성 정보들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 아이템들을 계속 사용할지 아니면 중지를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능형 비용 분류 및 스펜드 분석인데요. 네. 그 저희가 이제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ERP에서 회계 전표를 저희가 그러니까 회계 전표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그 회계 전표들이 굉장히 많이 월별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회계 전표들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게 간접비인지 아닌지 분류를 해내고 간접비 중에서도 이게 어떤 비용인지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 월 한 3, 4만 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간접비를 회계전표를 분류해내고 실제로 이게 IT 비용이다, 물류 비용이다 이렇게 구분해내는 작업을 3, 4일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ERP 전표 자체를 저희가 자동적으로 AI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자동적으로 식별을 먼저 하고 식별한 뒤에 이 그 간접비 중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 분류 체계에 따라서 이 품목비를 해주는 그런 부분을 자동화하고요. 그렇게 이제 자동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코스트 관점이나 아니면 서플라이 관점,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이슈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부분은 전자회사에 이제 적용되어 있는 케이스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ERP 전표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 항목들이 있고요. 여기에 특히 보시면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디스크리션 정보, 그다음에 어카운트 정보, 그리고 이제 부서 정보의 그 주요한 피처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AI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학습을 한 뒤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 비용이 어떤 비용에 해당되는 거다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 이 알고리즘 적용해서 했던 회사들 케이스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에 한 3, 4만 건 정도 그 간접비 전표가 발생하는데 1분 안에 이 데이터들을 간접비를 분류해주고 정확도도 한 99% 정도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적 견적 분석 및 추천입니다. 저희가 이제 협력사 이제 견적을 그러니까 견적서를 요청하고 제출을 받으면 이 견적서 안에 있는 비용 또는 품목 항목들이 정말 적정한 단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업무 중에 하나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업무 담당자들이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제 과거에 수작업으로 관리했던 이력들을 찾아가지고 이 단가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타임 컨수밍한 작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고민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들이
이제 협력사에 보내는 그 견적서에 대한 표준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물품이라든지 설비라든지 공사 용역에 대한 그 견적서 양식을 일단 표준화를 시켜주고 이 표준화된 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품목들에 대한 표준 데이터들을 표준 단가 DB를 구축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표준화된 단가 DB가 구축이 되면 그 협력사 견적서를 입수를 해서 실제로 표준 단가 DB가 갖고 있는 단가를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정의된 룰 기반의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외부 시장가, 뭐 RPA나 아니면 오픈 API를 통해서 외부 시장가를 검색을 해서 실제로 표준 단가 DB에 있는 만약에 품목인 경우에는 견적가 또는 표준 단가 중에 가장 최저 단가를 적용해서 그 견적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표준 단가 DB에 없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에 정의된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시장가를 적용해서 최소의 단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번에 표준 단가를 구축한 걸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견적 입수된 단가들을 업데이트해서 표준 단가 DB를 최신화해가지고 운영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실제 이제 그 회사에서 구현된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그 전자부품 회사 적용된 사례인데 왼쪽에 보시면 실제 그 협력사에서 그 견적서를 받은 데이터들을 엑셀로 받은 데이터들을 업로드 해가지고 왼편에 이제 데이터로 이 업로드된 데이터를 보시고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요 표준 단가 DB 앞서 말씀드린 표준 단가 DB 기준으로 해서 그 각 동일한 견적 그 품목 항목에 대해서 단가를 저희가 찾아서 그 견적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레포트를 구현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단에 보시면 표준 단가 DB로 찾은 품목 항목도 있고 또 할인율 적용 항목도 있고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외부 시장가를 검색을 해서 그 단가를 가져온 항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결국에는 협력사를 통해서 이제 그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가 절감 기회를 가져간다든지 할 수가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신규 모델 부품 원가 추천인데 요 그 사례에 대한 기본 전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 부품 개발 단계에 대한 그 부품 원가에 대한 추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협력사에서 공급받는 부품에 대한 그 하위 부품 BOM 구조가 사전에 필요하고 하위 부품의 입고 단가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적용이 가능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전자회사 케이스인데 왼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이 모델에 대한 BOM 정보, 그다음에 그 모델 밑에 구성되어 있는 부품 모델 구성된 하위 부품의 단가들이 제대로 DB화돼 있어야 사실 적용 가능한 케이스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제 데이터 정비하는 작업을 통해서 정제를 하는데 대개는 사실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뭐 단위에 대한 부분이 서로 다르게 정의된다든지 아니면 유사어 동의어들이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든지 또 표기가 뭐 자릿수 표기가 서로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정제된 데이터를 정비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는 그런 이제 속성 정보들을 저희가 중요도에 따라서 또는 가중치를 반영해 가지고 이 그 부품하고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사도 분석 모델을 구성하는 게 이제 저희가 사전 작업에 진행한 부분이고 이 사전 작업을 통해서 결국 저희가 이제 신규 부품에 대한 스펙이 입력이 되면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인풋된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변환된 데이터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전에 정의된 데이터로 변화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AI 기반의 유사도 분석 모델을 통해서 유사도를 자동으로 계산한 뒤에 결국에는 이 부품의 원가가 얼마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를 단가를 추천하는 형태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자 부품 회사에 적용된 사례인데 실제 상단에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협력사에서 구매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부품이고 그 하위 부품들에 대한 단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동일한 부품에 대해서 협력사별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생산 기지별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비로 해서 원가를 비교해 가면서 원가 절감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능형 수요 예측이라고 해서 사실 저희 회사 말고도 많은 회사들에서 사실은 그 수요 예측, AI 기반의 수요 예측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사실은 진행하는 좀 특장점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상품에 대해서 특성, 그 소비 특성이라든지 제품 특성에 대한 부분을 좀 유형을 분류해서 그 유형에 맞는 그 기본 모형들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 모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트렌드 예측 모형을 쓴다든지 계절성 예측 모형을 쓴다든지 하는 형태의 그 유형에 맞는 모델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어떤 팩터들을 반영하는 게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저희가 팩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예측 모형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팩터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부 요인으로는 이제 가격이라든지 프로모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고 외부 요인 같으면은 날씨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에 대한 그 코로나 시기에 발생했던 이제 실적 이런 영향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측 팩터에 반영해서 그 정확한 판매량 또는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식품 회사에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모델을 적용한 케이스고, 그래서 데이터들이 약간 그 식품 아이템들인데 차주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4주, 8주, 16주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부분을 예측했던 것과 실적과 비교해서 정확도를 측정한 것과 더불어서 재고하고 발주량을 비교해서 적정하게 발주량이 나갔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화면은 담지 못했지만 특정 아이템을 찍은 아이템에 대한 실제 어떤 팩터들이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도 프로파일 형태로 이제 저희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최적 판매 가격 동적 예측인데 사실 이거는 가격 예측이기 때문에 가격 예측이 가장 중요한 인더스트리는 사실은 중고차 판매 회사였고요. 그래서 이 중고차 판매 회사는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냐에 따라서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한 재고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모델을 저희가 적용해서 최적의 이제 판매가를 예측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왼편에 보신 바와 같이 특정 일 이내에 판매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판매가 되지 않았을 때 미래 특정 일에 판매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예측을 해줄 수 있고, 중간에 보시는 팩터들을 가지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적정 가격이 필요할 경우에 그런 팩터들을 반영해서 이 시점에 어떤 가격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면은 그 특정 기일 내에 판매가 될 거다라는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중고차 그 판매 회사의 실제 구현된 화면인데 그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권장 판매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간 내에 판매되는 그 실제 될 수 있는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어느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 적정 기간 내에 빠르게 이제 판매될 것인지를 가격에 대한 추천 정보를 제공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시황성 자재 트렌드 분석인데 저희가 이제 자재의 이제 보통 이제 자재를 적정한 단가를 분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단가를 베이스로 해서 실제 어느 시점에 발주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단가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그 적정 발주 시점이라든지 견적받은 단가에 대한 그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이제 상황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외부 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외부 요인들하고 이 아이템하고 이제 그 상관관계가 높은 그 요인들을 저희가 매핑을 시켜서 이 기준으로 이제 과거에 저희가 그 입고했던 자재별 단가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결국에는 이 자재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측해 주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정유회사에 구현한 사례인데 그 하단에 보시면 협력사에서 받은 견적 단가가 있고 AI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요인과 기존에 저희가 입고 견적받았던 단가들을 베이스로 해서 AI가 추정한 단가를 보여줘서 그 차이를 보고서 협력사로부터 받은 단가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바로 이제 담당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RPA 기반의 시황 정보 모니터링도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좋은 사례인데 잘 아시는 내용이고 보통 저희가 사실은 구매 솔루션을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시황 정보들을 이렇게 RPA나 오픈 API 통해서 게더링 해가지고 가격의 동향이라든지 월 평균가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 기반의 동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앞서도 사실은 그 첼로의 대시보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는데 저희도 이 대시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저희는 그 유관 시스템들을 가져온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별로 차트 또는 필터, 피벗 테이블 다양한 형태로 그 개인화해서 그 차트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정보들을 이제 만들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유관 시스템에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셋을 준비하고 그 중에 데이터셋을 어떤 형태로 구성할지를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해가지고 사이즈도 자유롭게 조정해서 원하는 형태의 정보, 가공된 정보 시각화시켜서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급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시간이 지금 초과돼서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 기존에 이제 수작업으로 많이 작업들을 해왔다고 하면 사실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 이제 공급망에서는 저는 디지털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고 불확실성을 좀 더 그 리스크를 제거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솔루션 외에도 디지털 관련된 솔루션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